잡식을 하는 동물이고 화식을 하는 동물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초식, 채식주의, 뭐 요즘에 유행하는 육식 카니버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했는데, 자, 인간은 신체적인 특징이 그냥 잡식 동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빨 구조를 보면 초식 동물들은 앞니로 풀을 뜯고 어금니로 풀을 갈아가지고 섭취를 하게 되고요. 육식 동물들은 송곳니로 사냥을 하고 얘를 찢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앞니도 있고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고 다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잡식을 하는 게 이런 이빨만 봐도 맞고, 자, 장 길이가 아무래도 풀들은 소화 흡수가 힘들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은 장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소의 경우에는 몸 길이 22배까지 길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반대로 육식 동물들은 고기는 소화 흡수가 빠르면서도 흡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빨리 소화 흡수시킨 다음에 빨리 빼버립니다. 그래서 장 길이가 짧거든요. 그래서 육식 동물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온 것처럼 고양이는 4~5배 정도 짧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딱 중간 정도입니다. 그 중간에 멸종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 위가 2개 있다거나 아니면 따로 그 풀을 소화시키는 다른 장기가 하나 추가적으로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풀을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냥 위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그냥 인간은 잡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잡식을 하는 게 오히려 인간한테 장점을 준 게, 생각을 해보시면 동물들 중에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사는 동물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몇 가지 음식만을 먹고 살아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면 생존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먹는 그런 음식에만 딱 이렇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물들이 자기가 특별히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 음식들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골고루 다 먹으면서 그런 장점이 생긴 게 어떤 기후,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고, 이런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 동물들 몇 가지를 보면 개라든가 쥐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보면 다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잡식을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꾸 채식이 건강에 좋다, 육식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 이런 정보들을 편향된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한국채식연합에 이거 지금 네이버에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초식동물 장 길이가 긴데 인간의 경우에 초식동물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 과학적인 사실마저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고 위의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거 화식을 하는 거는 장점이 뭐냐면, 화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화에 들여야 되는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요. 소화가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뇌가 이런 대뇌 피질이라고 그러는데, 대뇌 피질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특성이 발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화에 드는 에너지 소모를 줄인 다음에 줄인 에너지를 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특성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요것만은 아니고 언어의 사용이라든가 도구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뇌를 특별하게 만든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식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화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꾸 생식하는 게 더 건강에 좋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고, 그래서 탄고기가 암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사실 탄고기는 우리 위에 들어가면 위산에 의해서 다 중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탄고기를 많이 먹어서 서로 암이 걸린다 그래도 정말 암이 걸리려면 하루에 한 10kg씩 먹으면 그런 거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자연은 자정작용을 해요. 뭔가 오염이 되면 스스로 정화를 시킵니다. 근데 인간도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게 들어오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치유가 안 되는 거는 뭔가가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과유불급인데, 우리가 사실 식재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보다 엄청 현명했었거든요. 그래서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리스트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독버섯은 먹지 말라 이런 거 다 리스트를 만들어놨고,
독이 있는데도 우리 몸에 건강해질 수 있는 음식들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사리 같은 경우에 그냥 먹으면 독 때문에 막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삶은 다음에 말려서 먹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다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먹으라고 해놨고, 자, 보고 같은 경우에 보고를 먹으면 독 때문에 죽는데 야 먹고서 죽었으면 야 이거 먹지 말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독을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상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한 200년 전에 시장에 가서 구할 수 있었던 식재료라고 하면 저는 다 건강에 좋은 식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탄수화물 30%, 채소 30%, 이제 고기 40%, 이 정도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모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정도로 드시는 게 가장 건강에도 좋으면서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시를 해드린 거고,